세상에 무섭지 않은 암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최악을 꼽자면 단연 췌장암이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은 별다른 초기 증상이 없는 데다가 대부분 말기에 발견돼서 5년 생존율이 겨우 5에서 10% 미만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단받은 지 5년 안에 환자의 90에서 95%가 사망하는 지독히 위험한 질병이라는 말씀인 거죠. 게다가 통증도 끔찍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환은 크던 작던 징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췌장암도 그렇습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시무시한 병이라도 시작은 언제나 작은 염증에서 비롯됩니다. 이때를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면 췌장암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췌장암 발병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죠. 작은 염증을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것도 발병률을 키우는데 한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췌장암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이 간단한 염증 치료를 시작하면 될 일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암 생존율이 평균 70.7%로 증가했고 갑상선암은 100%, 전립선암과 유방암은 90% 초중반대 생존율을 보이면서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술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발견도 어렵고 몸이 좀 이상하다 싶은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소화기 계통 증상들과 유사해서 소화제나 먹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또 어렵사리 찾아냈다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너무 늦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십상인데다가 고통도 끔찍한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나쁜 암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췌장암입니다. 조기 발견이 워낙 어려운 탓에 침묵의 습격자 또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췌장암에 걸리면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패트릭 스웨이즈, 스티브 잡스는 물론이고 2002년 월드컵 대표팀의 일원이었던 유상철 감독도 모두 췌장암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무시한 질병들도 처음에는 작은 염증에서 시작하는 법입니다. 췌장암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미국 암학회가 지난 10년 동안 14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입속에 사는 미생물은 400에서 700종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은데 사람마다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종류와 구성이 다 달랐습니다. 특히 그 중에 췌장암을 일으키는 두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었는데 이 모두가 치주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치주질환과 입냄새를 유발하는 진지발리스 같은 치주균에 의해 치주염에 걸리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면 주로 복통이나 소화불량, 식욕감퇴, 체중 감소, 진한 갈색 소변, 회색깔의 대변을 보는 것과 같은 증상이 있다 보니 원인도 모두 소화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줄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입속 치주 포켓에 서식하면서 잇몸을 붓고 아프게 하는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은 혈액과 신경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면역세포를 무력화시키고 몸 곳곳에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킵니다. 관절에 스며들면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고 뇌에 스며들면 치매를 일으킵니다. 췌장에 침투하면 췌장암을 발생시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혈관에 침투하면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심장에 도달하면 세균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속 염증은 단순히 입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이 무서운 진지발리스균이 처음부터 우리 입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철저한 잇몸 관리뿐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루 3번 칫솔질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치주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매일 치실과 함께 치간 칫솔질로 잇몸도 꼼꼼히 닦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잇몸 관리를 철저히 받아서 치주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입속에 치주질환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증상을 말씀드려 볼 텐데 하나라도 보인다면 지금 당장 치과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잇몸이 부었다. 두 번째, 양치질할 때 피가 난다. 세 번째, 치아가 흔들린다. 네 번째, 입냄새가 전보다 심해졌다. 다섯 번째, 잇몸이 주저앉아 치아가 더 길게 보인다. 여섯 번째, 치아 사이가 예전보다 벌어졌다. 이런 증상은 일찍부터 신경 쓰고 관리하지 않았다면 중장년 이후부터는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2년여에 걸쳐 치주질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이제야 일반 치과에 가서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아도 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나이 먹었으니 이 아프면 그냥 빼고 말지 뭐 이러고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잇몸관리 소홀하면 췌장암을 비롯해서 온갖 심각한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치주염 치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인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